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답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개념 및 알고리즘 요약 설명 시간이고요.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 우리가 직선은요. 1차 함수도 직선이죠. y는 ax 플러스 b. 1차 함수에서 보면요. 이렇게 식을 쓰면은 a, b는 모르기 때문에요. 이 직선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직선이라는 것만 알 수 있지 직선이 어떤 직선인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a, b 중에서 하나를 알면요. 만약에 2x 플러스 3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알면은 직선을 다 아는 거고요. 하나만 알 때 2x 플러스 b 또는 ax 플러스 3 이런 경우 보면요. 정확히는 몰라도 반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2죠. 기울기가 2인 거. 그러니까 절편은 모르더라도 그래프가 기울기가 2짜리 이렇게 되면서 변화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기울기는 모르지만 y절편이 3인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을 지나면서 이 a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모양이 되겠구나 라고 이 특징을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뭐 mx 플러스 2m 플러스 3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건 기울기도 모르고 절편도 모르지만은 미지수는 어차피 하나 모르는 거잖아요. m. 이랑 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 모르는 거. 이것도 특징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징을 어떻게 잡냐? 이 식을요. 지금 m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나를 보는 거예요. 즉 이 식을요.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m에 대한 항등식. 항등식 개념이 잡혀 있으면 이걸 이해하기 쉬운 거고요. 항등식이 뭔지 모르면 좀 어려운 거죠. 항등식 알면 그냥 바로 같이 되는 겁니다. m의 입장에서 항등식으로 보면은 항등식은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으로 풀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m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요. 개수 비교해 보면 m의 개수가 x 플러스 2, 좌변은 m의 개수가 없죠. 0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2가 0, 그 다음에 상수항이 3, 좌변의 상수항은 y. 그래서 y랑 3이랑 같으면 되겠죠. x 플러스 4, 2는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2, y 값 3.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m의 값에 관계없이 꼭 지나는 점이 되는 거예요. x 좌표, y 좌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특징을 잡아내고요. 그럼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2,3 요 점을 꼭 지나고요. m의 역할도 알아야 돼요. m의 역할은 여기서 기울기죠. mx 이렇게. 그럼 m의 값이 기울기구나. m이 양수면 이렇게, 음수면 이렇게. 뭐 때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m 플러스 2의 x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였어요. 만약에 좀 더 써볼까요? 플러스 여기 2m 똑같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얘를 m으로 묶으면요. 여기가 mx 그 다음에 2m이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2, 어디를 꼭 지나고요. 그 다음에 m의 역할은 여기서 기울기가 아니라 m 플러스 2가 기울기 되겠죠.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m 플러스 2를 기울기를 가지고 변화시키면서 어떤 m의 그 값이나 범위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작성하는 방법인데 요거랑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나 이거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하는 건데 자, 여기 1번 직선이라고 할게요. 1번 직선이 있고 2번 직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작성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즉 첫 번째 직선 1번 직선 하나 쓰고요. 뭐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K를 붙인 다음에요. 요 K를 붙여놓고 나머지 하나의 직선을 씁니다. 그리고 는 0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러면 볼게요. x, y에 대해서 이거 보면 1차식이죠. x, y 1차식. 1차식이기 때문에 어떤 도형이다? 이것도 여전히 직선이에요. 1차식은 다 직선입니다. 분명히 직선이 되겠죠? 이 식도 직선이고 그 다음에 요 K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지수가 하나 몰라요. 모르지만은 그래도 아까 여기서 몰라도 우리 특징 잡은 것처럼 이 직선의 특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직선의 특징을 잡아보면은 K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꼭 지나간다? 요거 0, 요거 0 되는 거 이렇게. 요거 0, 요거 0 되는 지점을 꼭 지나야 되는데 요게 0이 되는 게 요게 1번식이에요. 요 값이 0이 되는 게 2번식. 즉 둘 다 만족하려면 1번, 2번에 뭐 어디가 되겠어요? 교점이 되겠죠. 교점. 1번과 2번의 교점을 꼭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요 식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k가 0이면은 사라지면서 요 1번식을 만들 수 있어요. 1번식은 만들 수 있는데 2번식은 못 만들어요. 이렇게 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1번, 2번이 있어요. 그럼 이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 되는데 이런 직선들이 된단 말이죠. 근데 k가 0이면은 이 1번 직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를 만들 수 있는데 2번 직선은 못 만들어요. 그거가 하나가 단점이 돼요. 2번 직선까지 만들려면 원래 정확한 표현은 여기 곱하기 여기도 문자 하나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k 다시 이렇게 이거 곱하기 k 다시 더하기 k의 얘는 0 이렇게 만들면요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 k 다시가 0이 되면요 0이 되면은 요 2번 직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2번 직선까지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거 굳이 이렇게 쓰냐?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계산이. 그래서 k가 0이 아니라면요. 이 양변을 k 다시로 이렇게 나누면은 이거 사라지겠죠. 이렇게 문자 하나만 이렇게 써도 되기 때문에 하나만 쓰는 겁니다. 조금의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자, 이게 어떤 거랑 상황이 똑같냐면요. 우리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직선은 이렇게 돼요. 직선식은 일반적인 식은 이 직선이 뭐다?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식이고요. 요거는 단점이 있어요. 이것처럼 방금 제가 설명드린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y축과 평행한 거 요거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얘는 여기 y축과 평행한 거 이거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런 단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편하다 이거죠. 왜?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얘는 미지수가 세 개고. 그래서 정확히 이제 접근해가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 직선을 푼다 그러면요. 직선을 푼다 그러면 자, 요걸로 풀던가 자, 요걸로요. 또는 요걸로 푸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두 개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요거 또는 자, 뭐가 y축과 평행한 거. 이 두 개가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로 풀던가 또는 미지수가 3개니까 좀 귀찮다 싶으면 미지수가 2개짜리인 얘를 쓰되 답이 뭐일 수 있다? y축과 평행한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거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답이 y축과 평행한 게 나오는데 이걸로만 문제를 풀면요. 이걸 못 구해요.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따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경우. 이것 또는 이거. 이런 경우로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근데 조금 상위권 학생들만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중하위권한테는 거의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정확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다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에서 이 직선 이렇게 수선의 발 수직으로 내렸을 때요. 요거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해요. 거리. 구할 때는요. 요 점에서 요거랑 수직인 이 직선을 구합니다. 이렇게 직선을 구해서 교점을 구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식은 뭐 유도를 한번 해보는 건 좋지만 과정을 전체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외워서 잘 쓰면 됩니다.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점을 x1, y1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x1, y1이라고 하고요. 직선의 식. 이것도 일반형이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구조를 보면요. 아래쪽에 루트가 들어가요. 루트. 위에는 절대값. 이런 구조고요. 위쪽 먼저 보면 위쪽은 이 점이 직선에 그냥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입했다고 보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고요. 분모는 요 ab가 들어갑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x1 y1 아니고요. ab가 들어가는 겁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점이 1,2가 있고요. 직선이 y는 2분의 1 x 플러스 3이 있어요.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요. 이 직선을 먼저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분모 2 있으니까 2 먼저 곱하겠습니다. 그럼 2y는 x 플러스 6이 되고요. 한쪽으로 넘겨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0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요거하고 이용해서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루트에 제곱 1, 4니까 5가 되고요. 절대값 1, 2가 대입하면 돼. 1 들어가면 1, 2 들어가면 마이너스 4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5분의 3 되겠네요.
5분의 3 루트 5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선대칭 점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도형에 관련된 거 하면은 꼭 어려운 문제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선대칭 점이 뭐냐면요, A점이 주어졌어요. 직선이 주어졌을 때 이 대칭점을 구하는 겁니다. A 다시라고 해볼게요. 대칭점이라는 건 뭐냐면, 선대칭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점이 있고요, 어떤 도형이든지 상관없어요. 도형의 기본은 다 점입니다. 이 점이 이 선과 반대 방향으로 오는데, 여기가 수직이면서 거리 같은, 이걸 만족하면서 반대 방향에 찍히는 거예요. 이게 대칭점입니다. 그럼 이 A-는 어떻게 구하냐? 방금 이용한 거 수직과 거리 같다. 수직과 거리 같다는 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수식으로 풀 때는 수직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이 L과 AA-를 이은 직선이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이거 이용하는 겁니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그리고요, 거리 같다. 거리를 직접 이런 걸 이용해서 구하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거리 같다는 건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같은 성질이 A와 A-의 중점이, 자, A와 A- 두 점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직선 위에 있으면 거리 같다는 게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이걸로 푸는 게 더 쉬워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과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라는 거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요, 이 그림에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두 점이 있으면 한 점에서 이렇게 축하고 평행하게 내려서 이거 만나는 점 여기 찾고 이 길이 구하면 이 길이가 3이다 그러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3만큼만 가면 돼요. 그럼 이 점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바로 그림에서 찾는 게 더 편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